자,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속TV 야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세무조사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연예인도 아닌데 네. 그때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쵸. 1억을 내야 될 뻔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당황은 했지만 네. 좀 잘 대처하고 대표님한테도 물어보고 네. 해가지고 잘 좀 해결이 됐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네. 진짜 이게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정말 큰 돈을 개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타겟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10년에 한 번씩 내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체 운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고,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 이런 게 이제 좀 위험한 건데, 예를 들어 누가 뭐 찔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외부나 내부, 그러니까 세력에 의해서 뭔가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정치가 뭐 어떤 그 정치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이제 세무조사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걸리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별개의 질문인데 네. 방송에서 보면은 세무조사 맞으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자 같은 경우도, 아니면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막 돈 많다고 예를 들어 자랑을 엄청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그 과시욕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허세. 네, 거짓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또 타겟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세금이라는 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 안에서 뭔가 뭐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잘못 저질렀거나 실제로 그랬을 때 세무조사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최악의 케이스가 거의 뭐 몇백억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고. 몇백억?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번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매출에 실제 번 거는 내가 거의 한 1-20%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산세, 뭐 과태료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실제 번 것보다 배는 세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맞으면 그렇죠. 이제 망한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세무조사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건 맞죠. 그럼 타겟으로 선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미지가 뭐 이렇게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쵸. 박스 들고 와가지고 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위기 조성하고 여기저기 뒤지고 이러는 네. 그런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획수사 약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기 식이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자들이 일어나는 세무조사는 그냥 통지서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편물로 등기 왔다, 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등기 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로 오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대비할 시간이 물론 있고, 이제 그 원인,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원인이 다양하니까 그 통지서에 일단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 나왔는지, 이게 뭐 누구로 인해서, 외부인 혹은 내부인, 뭐 고발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다른 상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세무조사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통지서가 왔고 네. 전화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뭐 권리를 맞아요. 납세자 말해주고, 권리 현장 뭐. 네, 그걸 막 맞아요. 읽어주고 맞아요. 보금을 하고. 그쵸. 저는 부산 그 국세청 거기서 네.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그거 전달해 주러. 2번은 제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2번 정도는 거기 내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막 정장 입고 이렇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쵸. 한 3명 정도 왔었어요. 맞아요. 녹음하고 맞아요. 이렇게 뭐 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자, 그럼 세무조사가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다. 네. 이러면은 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세무사를 찾아가야 돼요. 대표 세무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저를 찾아오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네네. 일단 내가 뭐 믿는 세무사, 뭐 친한 세무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네네.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보통 통지서를 받으면 그 미리 그 예를 들어서 뭐 1월 31일부터 한 달을 한 2주 전쯤에 통지서를 줘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시작 전에 통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응할 시간 조금만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빨리 세무사를 선정을 해서 내가 과연 누가 해결을 제일 잘해줄 것인가.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사, 내가 맞는 세무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 통지를 받았다면은 혼자 끙끙거리다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대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금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세무조사 통보가 나온 시점에서 네. 잘하는 세무사를 만나면 대응을 네. 내가 내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아, 물론. 네, 물론. 왜냐면 일단 이게 사람이 하는 업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무사가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기장 세무사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세무사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세무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업무잖아요. 그쵸. 그게. 이게 그거를- 일반적인 세무사들이 못할 수도 그쵸.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업무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이 되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가 있는데 그 세무사가 못한다 자기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주고 소개시켜줬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남일처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본인이 발벗고 내가 세무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게 나한테 이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라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같이 해보자 노력해보자 많이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세무사를 찾는 게 또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 대응 실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솔루션 값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하나 대표 세무사님께서는 조사 경력도 있으시고 네. 결과값도 되게 좋으시던데 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도 세무사로 되게 지금 거의 14년 차인데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14년 차인데 저를 보고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어려 보여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갓 세무사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거의 청출신 뭐 그 국세청장님 출신 밑에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조사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조사 업무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조사가 거의 세무사 업무의 꽃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기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베이스적인 업무지만 그럼 뭐 우스갯소리로 네. 검사 출신 변호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청출신 그 세무사님들이 실무적인 역할은 제가 다 담당을 했고 직접 대응을 하고 직접 뭐 그 세무서 방문 아니면 국세청 방문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뭐 통지서 왔을 때 별 두려움보다는 빨리 이 사람 어떻게 해결해 줄까에 대해서 조금 빠른 방향성을 찾아내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믿음이 가네요. 근데 제 성향이랑도 네, 조사를 성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사 업무를 좀 꺼리는 세무사가 있는가 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조사 업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약간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성취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남의 그래서- 돈을 또 맞아 줄여주는 네, 역할을 잃는 돈을 줄여주니까 그렇죠. 어차피 손해를- 내야 돼요 세금은. 네. 근데 그 세금을 내가 최대한의 어떤 시나리오라던가 그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 결과값이 나온다는 게 저랑 성향이 잘 맞아요. 아, 근데 저는 14년 놀랐습니다.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검사 출신 변호사 같은. 그쵸, 네, 그쵸. 많이 배웠죠. 잘 알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쵸. 조사가 들어오는지.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 보통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통지서 먼저 보내라고 해요. 그 통지서 앞장을 보면 제가 답을 거의 웬만한 거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를 털겠구나. 네, 요거는 네, 요걸 어떻게 털겠구나. 해야지 조금 낫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님들이 네. 뭐 조사 대응 세무사를 찾을 때 네.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 사람이 유능한 세무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뭐 저랑의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이게 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이렇게 찍었다 하셨더라도 그 주변에 뭔가 세무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막하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통지를 받는 순간에 느낌을 생각해보면 막막해요. 그래서 그 막막할 때 일단 유능한 세무사라고 하면 일단 그 주변에 뭐 청출신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사를 일단 찾아가는 거 중요하고 청 출신. 그쵸. 네.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경험치가 많다고 보니까. 근데 안 그러면, 근데 사실 옛날, 이렇게 오래되신 한 60대, 50, 60대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젊은데 세무조사 받았어요. 근데 내가 50대 그 세무사님하고 대화할 때 대화 방식부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분은 그냥 뭐 알아서 맡겨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줬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유능한 세무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 일처럼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고 거기에 본인의 노하우까지 곁들여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 그게 결국엔 내 세무조사를 잘 해결해주는 세무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명을 보고 소통이 잘 되고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느냐. 네, 그거를 좀 포인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얼마가 듭니까? 세무조사 네. 수수료. 네, 수수료. 세무조사 이제 그 수수료가 사실상 업무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작은 업무는 500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강도. 그러니까 그 통지서에 답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수수료도 웬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분석할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 단위까지도 있어요. 좀 몇 억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죠. 그 돈이 아까운 돈은 네.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착수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착수금이 좀 적더라 성공 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예상세액이 뽑히잖아요. 네네. 예상세액이 뽑히는데 거기서 얼마 줄였을 때 몇 %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세무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부터 시작한다. 500부터 네. 시작이고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다. 그쵸. 하지만 이 돈은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아끼면 안 되는 게 정말 큰 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세무사 조사를 받는 세무 대리인은 변호사나 마찬가지 세금에 그렇죠.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니까 국세청이 검사고 맞아요. 세무사가 변호사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만약에 근데 직접적으로 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천만 원 낼게 훨씬 줄일 수도 있는 거, 몇 억이 낼게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그 세무사를 이미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비용을 아끼면 본인이 줄어들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싼 게 비리떡이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예, 세무조사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을 너무 직관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결국 세무조사 진행될 때는 세무사를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세무조사 나오신 대표님들은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유능한 이하나 세무사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은 김 소장님 모시고 저희 세무조사 대응하는 이런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실제 또 김 소장님의 그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